네, 안녕하세요. 한승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당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인데요.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 혈당 관리를 위한 노하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3형 당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생소하시죠? 제1형 당뇨병은 이 선천적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췌장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합니다. 전체 당뇨의 약 2% 미만이 제1형 당뇨에 해당하고요. 제2형 당뇨병은 가장 잘 알려진 당뇨병 유형으로 당뇨병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과 신체활동 부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비교적 최근 나온 개념인 제3형 당뇨병은 1형, 2형 당뇨병과 달리 몸속 대사물질인 아밀로이드가 원인인데요. 이 아밀로이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신경 독성을 유발합니다. 네, 과잉의 당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비정상적인 산물을 생성하고 이 뇌에 쌓이면서 치매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당분이 과도하게 존재하면 체내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는데 이 최종 당화산물은 염증과 산화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근감소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세포 내로 침투해서 세포를 괴사시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의 그림에서처럼 최종 당화산물은 심장 근육세포, 신경세포, 즉 뇌세포를 말하죠. 또 그리고 간세포에 침입해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심장, 뇌, 간 등 중요한 기관에서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발표된 최신 논문인데요. 체내에 당이 과도하게 쌓이면 뇌막을 형성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뇌막을 손상시키고 또 치매를 포함한 각종 뇌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과도한 당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무엇보다도 혈당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의 경우 평균 수명을 최대 12년 단축시키고 비당뇨 성인 대비 평균 사망률은 1.6배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망막병증, 당뇨발, 신경병증,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혈당을 미리 관리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비만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의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으로 인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및 간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정의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생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의외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과식하기 쉽고 또 혈당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유지의 아침 식사를 권장하고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음료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감미료가 설탕이나 단순당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공감미료 역시 당뇨의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지속적인 섭취는 장기적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혈당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로 부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비타민 B군,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혈당 조절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수면의 질,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면 멜라토닌 대신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숙면을 위해서는 야간 조명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하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또 컴퓨터 작업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종류와 상관없이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슐린 작용과는 별도로 근육세포가 단독으로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마이오카인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 및 당 대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첫 번째, 단백질을 꼽을 수 있는데, 단백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포만감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역시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함께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화면에서는 귀리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및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중에서 크롬은 당 내성인자라고 불려지는 성분의 구성 원료입니다. 당 내성인자는 혈액으로부터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을 촉진시키는 물질인데, 크롬이 당 내성인자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당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도 꼭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리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췌장의 기능 개선, 인슐린의 효율 증가, 또 전반적인 당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인도의 열대식물인 바나바 잎에는 코로솔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코로솔산은 혈액 중의 인슐린과 당분의 수치를 낮추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혈중에 인슐린과 당분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코로솔산은 탄수화물이나 글리코겐 등 다당류를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분해되어야 흡수되는데, 분해 과정을 억제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부신 건강,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 또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양소인 식이섬유, 바나바 잎의 코로솔산, 또 간접적으로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의 충분한 섭취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